지난 8월 18일이었죠. 미 육군이 한화 디펜스 USA에 계약서 한 장을 건넸습니다. K9MHC 제품 6문, 약 1,400억 원 규모입니다. 이게 단순히 한국산 포 6문을 팔았다는 흔한 수출 뉴스는 아닙니다. 미 육군이 자기 병사들에게 한국 포병 체계를 직접 맡겨 쏘고 달리고 고쳐보겠다는 계약이거든요. 물론 이번에 미국이 선택한 건 최종 승자가 아닙니다. 일단 시험대에 올릴 시제품 공급자를 고른 거죠. K9MH가 미군의 정식 자주포로 채택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미국 포병판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육군이 앞으로 어떤 포를 쓸지 판단하는 시험장 안에 한국이 완성된 무기체계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포와 기술을 기다리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 병사의 손에 자기 포를 쥐어주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럼 미 육군이 한국이 그냥 좋아서 K9MH를 불렀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본 결과입니다. 미군이 기존에 사용해온 M777은 155mm 견인포입니다. 이동하려면 차량에 연결해야 하고 사격을 마친 뒤에도 다시 견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가볍게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이 컸습니다. 하지만 드론과 대포병 레이더가 포탄이 날아온 자리를 순식간에 찾아내는 전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포가 멈추는 순간부터 생존을 건 초읽기가 시작되거든요. 전개가 늦으면 첫 탄이 늦습니다. 이탈이 늦으면 적의 반격을 맞습니다. 손실이 임무 부담을 키우고 그 부담이 노출 시간을 늘려 다시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현대 포병이 가장 경계하는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미군이 급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 견인포의 기동성과 생존성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사거리만 긴 포를 찾은 것도 아닙니다. 쏘자마자 사라질 수 있는 포, 병사에게 바로 맡겨 실제 운용을 시험해볼 수 있는 포가 필요했습니다. 그 계산서 위에 한국산 차륜형 자주포 K9MH가 올라간 거죠. 다만 당장 실전에 배치할 최종 무기를 골랐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 육군이 약 4년에 걸친 시험과 병사평가를 시작하기 위해 현실적인 후보 하나를 시험장 안으로 불러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미국에는 돈도 있고 기술도 있습니다. 거대한 방산기업도 있죠. 새로운 장거리 화포를 처음부터 설계할 능력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문제는 부대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연구실에서 완벽한 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이 전장의 위협은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 육군은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된 기동포를 가져와 빠르게 비교하고 검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미국 안팎에서 여러 업체의 시연을 확인했고 복수의 업체가 시험 가능한 체계를 내놓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경쟁 절차 끝에 한화 디펜스 USA가 시제품 계약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퀴를 단 경쟁 기종들과 유럽의 전통적인 포병 강호들이 최종전에서 모두 무너졌다는 발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 육군은 최종 경쟁 업체의 전체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점수와 탈락 이유 역시 밝히지 않았죠. 따라서 K9MH가 유럽의 유명 자주포를 전부 꺾고 최종 승자가 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행동은 분명합니다. 미국이 자기 예산을 투입해 한국포를 병사들의 시험 대상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홍보자료에 적힌 최고 성능이 아니라 고장 횟수와 정비 시간, 납기와 운용 기록으로 다시 줄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한국이 쌓아온 시간입니다. 과거 한국은 포를 사는 나라였습니다. 핵심 설계와 부품을 외국에 의존했고 수출을 추진할 때도 공급망과 승인이라는 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 한 문을 국산화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K9을 만들고 포탑과 자동장전장치, 사격 통제, 탄약 보급, 정비와 생산을 하나의 체계로 묶었습니다. 한화 측 자료에 따르면 K9 계열은 생산 또는 운용 기준으로 세계 10개국에 2,500대 이상이 깔린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호주, 루마니아에서는 현지 생산과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는 경험도 쌓았죠. 이것은 포탄 한 발의 명중률과는 다른 능력입니다. 전쟁이 길어졌을 때 같은 품질의 포를 계속 만들 수 있는가, 다른 부품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가, 고장난 장비를 고쳐 다시 전선에 세울 수 있는가. 결국 무기의 진짜 실력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시범 사격 하루는 준비된 기술자들이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운용할 포병 체계는 공장과 부품망, 정비 체계가 없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미국이 K9 계열을 들여다보는 이유도 바로 이 축적에 있습니다. K9MH는 기존 궤도형 K9에서 궤도만 떼고 바퀴를 붙인 단순한 개조품이 아닙니다. 미 육군의 기동형 자주포 요구에 맞춰 K9A2의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고 118/8 차륜형 플랫폼에 올린 체계입니다. 한화가 제시한 성능은 155mm 52, 구경장 CN98 포신, 분당 8발에서 9발, 차내 탄약 40발입니다. 탄종에 따라 사거리는 60km를 넘고 진지에 들어가 사격 준비를 하거나 다시 자리를 떠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각각 30초 안쪽이라고 합니다. 60km가 어느 정도인지 바로 감이 오시나요? 서울 도심에서 평택권까지를 떠올릴 만한 거리입니다. 분당 8발에서 9발이면 대략 7초 안팎마다 한 발씩 포탄을 쏟아내는 속도죠. 하지만 미군 병사들이 보는 것은 숫자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포가 멈춘 뒤 첫 탄이 나갈 때까지 몇 초가 걸리는가, 사격을 마친 뒤 얼마나 빨리 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는가, 승무원이 장갑실 밖으로 몸을 내놓지 않고 임무를 이어갈 수 있는가, 탄약이 떨어졌을 때 포대 전체가 얼마나 빨리 다시 싸울 준비를 마치는가. 병사들에게 30초는 홍보 영상 속 멋진 기록이 아닙니다. 적의 반격이 떨어지기 전에 살아서 사라질 수 있느냐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포 한 문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차내에 실린 40발을 빠르게 쏘고 나면 누군가는 다시 탄약을 채워줘야 합니다. 탄약 보급이 늦으면 분당 9발이라는 발사 속도는 몇 분짜리 자랑으로 끝나버립니다.
한화가 K10 계열에서 발전시킨 자동 탄약 보급 개념을 함께 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포가 자리를 옮기면 탄약차가 따라가고 승무원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싸울 준비를 마치는 구조입니다. 미 육군이 확인하려는 것도 최고 발사속도 한 번이 아닙니다. 탄약이 떨어지고 부품이 닳고 승무원이 바뀐 뒤에도 같은 임무를 반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장기전에서 무서운 포는 한 번 크게 쏘는 포가 아닙니다. 계속 나타나고 계속 쏘고 또 사라지는 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 육군의 시험장은 제품의 장점을 칭찬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고장을 내서 한계를 찾아내는 곳입니다. 미국산 포탄과 장약을 반복해서 쐈을 때 안전한지, 미군의 통신망에서 받은 사격 명령을 제대로 처리하는지, 사막의 열과 먼지, 진흙과 장거리 이동을 견딘 뒤에도 같은 성능을 내는지 끈질기게 확인합니다. 병사들은 약 4년에 걸쳐 성능과 신뢰성, 정비의 편의성과 부품 지원 능력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회사 시험팀이 준비한 장비를 한번 쏘고 박수를 받는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비가 익숙하지 않은 미군 승무원이 직접 포를 넘겨봤습니다. 야전 정비병이 고장을 찾고 부품을 요청합니다. 수리를 마친 뒤 다시 임무에 복귀시키는 과정까지 전부 기록합니다. K9 계열은 여러 나라에서 쌓은 운용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륜형 K9MH 완성체는 이제 자기만의 기록을 새로 써야 합니다. 궤도형 K9이 많이 팔렸다는 사실이 8곱하기8 K9MH의 신뢰성을 자동으로 보증해주지는 않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번 6문이 중요합니다. 전시용 6문이 아니라 미국식 포대 운용 전체를 샅샅이 검증받을 6문입니다. 이제 계약 숫자를 정확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처음 확정된 시제품 6문 계약의 구체적인 금액은 1억 30만 2,961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10억 원 규모죠. 추가 12문은 확정 주문이 아닙니다. 미 육군이 시험 진행 상황과 필요에 따라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 추가 물량까지 모두 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최대 18문, 누적 금액은 2억 6,290만 3,274달러, 약 3,700억 원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품 6문을 3,700억 원에 계약했다고 말하면 처음부터 틀린 설명입니다. 6문은 현재 확정된 계약입니다. 추가 12문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최대 18문과 약 3,700억 원은 모든 선택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인 거죠. 이 최대 금액을 18문으로 나눠 포 한 문의 가격을 계산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차량뿐 아니라 개발과 통합, 시험과 교육, 미군 병사들을 지원하는 작업까지 함께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크게 보이게 만들려고 현재 계약과 미래 가능성을 섞어버리면 오히려 이번 사건의 진짜 의미가 흐려집니다. 500문이라는 숫자도 같은 원칙으로 봐야 합니다. 500문은 이번 계약서에 찍힌 한화의 확정 납품 수량이 아닙니다. 계약 이전의 장기 사업 계획과 시장 전망에서 거론된 규모입니다. 지금 한화가 받은 것은 500문짜리 대량 생산 주문서가 아니라 그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시험장 입장권입니다. 따라서 500문 확정 주문은 현재 제로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제로라고 해서 6문 계약을 작은 시범 사업으로만 보는 것도 잘못입니다. 미 육군은 이번 시험에서 확보한 자료를 향후 야전 배치 판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최종 승인을 받는다면 K9MH와 같은 기동형 자주포가 일부 부대에서 M777을 대신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어디까지나 일부 부대입니다. M777 전량 대체가 아닙니다. K9MH의 정식 채택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변화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 사업을 멀리서 바라보는 잠재 후보가 아닙니다. 미군이 자기 예산과 병사 약 4년의 시간을 투입해 직접 검증할 계약 상대가 된 겁니다. 500문짜리 수주를 미리 확정처럼 말하는 것은 과장이지만 그 거대한 시장으로 들어가는 첫 문이 열렸다는 사실은 과장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했을 때 생기는 변화는 포 6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군이 직접 쌓은 성능과 정비 기록은 한화가 자기 제품을 좋다고 설명하는 홍보 자료와 무게부터 다릅니다. 미국 병사가 미국 탄약과 미국 지휘체계 안에서 굴려본 포라는 성적표가 남기 때문입니다. 일부 부대의 실제 배치로 이어진다면 다른 나라들이 보는 것도 최고 사거리 몇 킬로미터의 차이만은 아닐 겁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부품을 받을 수 있는가, 추가 물량을 제때 생산할 수 있는가, 미군과 비슷한 절차로 정비하고 사격할 수 있는가, 이런 기록이 다음 구매국의 판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계약의 걸린 판도는 현재 확정된 약 1,410억 원만도 아니고 추가 물량까지 포함한 최대 약 3,700억 원만도 아닙니다. 미군의 가혹한 시험을 통과한 포병체계라는 신뢰가 앞으로 K9 계열의 추가 계약과 정비 시장에 붙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도 시험을 통과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능성과 확정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한화가 미국에 가져간 것도 완성품 6문만은 아닙니다. 엘라베마주 오펠라이카의 K9 계열의 통합과 시험을 위한 초기 거점을 마련하고 3년 임대와 2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약 40개의 일자리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안에서 조립하고 시험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신호를 계약 전부터 보낸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해외 무기라도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부품이 바다 건너에서 멈추면 전력이 될 수 없습니다. 현지 생산은 정치권의 일자리 구호이기도 하지만 미 육군에는 전투 지속 능력을 좌우하는 조건이거든요. 누가 포탄을 더 멀리 보내는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미국 땅에서 부품을 구하고 고장난 포를 고치고 필요할 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폴란드와 호주, 루마니아에서 현지화 경험을 쌓은 한화가 이 계산을 읽고 미국 내 생산과 지원망이라는 카드를 꺼낸 겁니다. K9MH의 첫 번째 무기가 빠른 사격과 이탈이라면 두 번째 무기는 공장과 공급망입니다.
포신의 성능은 시험 사격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공급망의 진짜 실력은 전쟁이 길어졌을 때 드러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가 더 어렵습니다. 시제품이 미군 병사들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회사의 홍보 문구는 힘을 잃고 고장 기록이 힘을 얻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가 먼지와 열 속에서도 같은 속도를 내는지, 미국 탄약을 반복해서 쏜 뒤 포신과 장비가 버티는지, 통신과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가 끊기지 않는지, 필요한 부품이 며칠 안에 도착하는지가 모두 숫자로 남습니다. 차륜형의 빠른 도로 기동은 강점이지만 험지 주행과 방호력, 무게와 사격 안정성에서는 새로운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다른 경쟁 체계들도 자동화와 빠른 이탈,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전통적인 강호들이 최종전에서 모두 무너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하나가 따낸 것은 시제품 계약입니다. 다음 승부는 병사들의 평가입니다. 그 다음은 미국 현지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지원할 수 있느냐입니다. 마지막에야 실제 야전 배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느 나라의 명성이 더 컸는지가 아니라 몇 발을 쏜 뒤 무엇이 멈췄고 얼마나 빨리 고쳐 다시 쏠 수 있었는지가 미군 시험장의 언어가 되는 거죠. 한국 역시 미국 계약이란 이름에 취해 포 6문과 현지 조립 물량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미국 현지 생산이 커질수록 미국산 부품의 비중과 현지 일자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 체계와 자동 장전 장치의 핵심 설계를 통제할 권한입니다.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와 미군 요구를 반영한 후속 개량 권한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정비와 부품 공급에서 한국 산업이 빠지지 않는 계약 구조입니다. 미국의 공장을 열어주고도 핵심 설계와 개량 권한까지 넘겨버리면 한국은 자기 무기를 만들고도 단순한 부품과 조립 공급자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기술과 권한을 지키면서 미국 공급망 안에 들어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K9MH 한 차종을 넘어 K9 계열의 부품과 교육, 정비와 성능 개량 사업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 6문의 판매 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미군의 고장 기록을 받아 다음 개량형을 설계하느냐입니다. 방산에서 진짜 돈과 산업적 지위는 첫 납품이 끝난 뒤부터 갈리거든요. 이번 계약의 본질은 한국이 미국에 포 6문을 보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의 포병 산업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 포병 체계를 자기 병사들의 손에 쥐어보고 미국 포병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K9MH의 정식 채택도, M777 전량대체도, 500문 주문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포가 전 시장에 세워진 구경거리가 아니라 미 육군이 돈과 병사와 약 4년의 시간을 들여 검증할 현실적인 선택지가 됐다는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미국 현지 생산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공장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 체계와 자동 장전 장치, 사격 통제, 정비와 개량의 핵심 권한까지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질문은 K9MH가 오늘 당장 미군의 정식 자주포가 되느냐가 아닙니다. 미국 포병 현대화의 계산서에서 한국의 기술과 생산망이 어디까지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500문 확정은 아직 제로입니다. 그러나 미국 포병판에 들어간 한국의 자리는 더 이상 제로가 아닙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 포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최강 육군의 시험표 위에 자기 포를 올린 생산국입니다. 미군 장병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화력까지 우리 기술로 책임지는 시대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서막. 그 시작점에 바로 이 6문의 K9MH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약 4년 뒤 미군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K9MH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포병월드였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